안녕하세요. 자동차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 초년생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소비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탈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돈 있는 평민이나 권력이 있는 양반들은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이동을 했죠. 그 중에서 말은 지금의 자율주행차 같은 지위를 누렸지 않나 싶습니다. 말의 지능 수준이 5에서 6살 아이 정도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5에서 6살 정도만 돼도 말도 곧잘하고 학습 능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말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신호에 맞춰 동작을 수행하고 기억력 역시 뛰어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 해치는 사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유신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클럽을 열심히 다니니까 똑똑한 김유신의 말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김유신은 남 탓을 하면서 불쌍한 홀스파일럿의 목을 쳐버렸죠. 어찌되었든 간누에게는 적토마, 나폴레옹에게는 마ren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는 팔준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탈 것으로 과시를 하고 싶은 DNA가 남아있나 봅니다. 요즘에는 말을 안 타고 다니니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취업을 하자마자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아재들도 중고차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군요. 자동차도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데 자동차도 자산인 것은 맞지만 투자 대상의 자산은 아닙니다. 한정판 자동차가 아닌 이상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세금을 내야 하고 차량을 등록할 때는 7등록세, 공채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보유하기만 해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뿐인가요? 새 차를 사려면 번호판 발급 비용도 내야 하고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중고차를 사면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소모품도 계속 깔아주어야 하고 톨게이트 비용, 주차비 등 자잘한 비용도 지출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보험료가 상승하죠. 조심조심 운전한다고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조상님들이 내 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주유나 충전도 꼬박꼬박 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말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정말 바쁠 때 가끔 택시를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꽂히고 나면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카푸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뜻하는 카와 빈곤층을 뜻하는 푸어를 합친 단어인데 본인 능력이나 재력에 비해 과분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카푸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동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인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카푸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긴 하네요. 유튜브에 연봉별 자동차 추천이라고 치면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연봉 3천만 원 이하는 BMW, 연봉 4천만 원 이하는 아반떼, 소나타 등등. 연봉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를 사면 되는지 추천을 해줍니다. 하지만 연봉과 자동차의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연봉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지금보다 2배 돈을 더 번다고 하루에 6끼를 먹지는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끼에 10에서 20만 원 하는 식사는 불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3배 돈을 더 번다고 신발을 3켤레 신고 다니나요? 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좋은 것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켤레에 몇백만 원 하는 한정판 신발은 불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원만 되어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차고 넘치도록 내 발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자동차를 사면 좋을지 물어보면 제가 한결같이 해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절대 감정으로 사지 말고 반드시 필요하면 사세요. 100번 생각해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이 필요한 크기를 가진 차 중에 가장 저렴한 차를 사세요입니다.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경우에는 SUV나 RV가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짐을 실어야 하면 보터나 트럭을 사면 되겠죠. 짐을 많이 실지 않는 경우에는 경차나 세단을 사면 될 것이고요. 키가 크거나 살이 많은 경우에는 경차를 타기 힘들 것 같네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생겨서 병원비가 더 들어가면 손해니까요. 저는 차를 잘 모릅니다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아반떼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 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굳이 신차로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적당히 감가가 이루어진 중고차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차들은 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차들은 폐차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송대대에는 40만, 50만이 넘어가는 차들도 잘만 굴러갔습니다. 그때 관리만 잘 되었다면 중고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처럼 지하철이 촘촘하게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1시간 거리까지는 꾸역꾸역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리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보다 몇 년 늦게 처음으로 차를 사게 되었는데 친척의 지인이 타던 중형 세단을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17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였죠. 가격은 350만 원이었고 고장나면 수리를 해가면서 탔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런 구린 차를 타냐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차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싸고 더 연비 좋은 더더더 구린 차를 살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자동차, 비싼 시계, 비싼 신발 등등의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저는 부동산과 주식을 열심히 사 모았습니다. 그 덕에 자산이 형성되었고 예쁘고 착한 아내도 생겼습니다. 그때 저한테 왜 그런 구린 차를 타냐고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저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자동차, 시계, 신발을 샀던 친구들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로 이성들을 만나고 다녀봤자 실속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만난 이성들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저는 결혼을 한 후에 기존의 차를 팔고 SUV를 구입했습니다. 짐을 많이 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겸사겸사 자녀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또 기존의 자동차가 너무 자주 알아누워서 병원에 자주 갔거든요. 저는 자동차를 한참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주변에서는 왜 더 좋은 차를 사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친구가 학원을 가면 모두가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부러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자고 있는데 나 혼자 공부를 하면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보다 가난한 지인들이 소비를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자산을 모으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변태스러운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초년생 남자분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수입 자동차, 명품 시계, 한정판 신발 등등의 사치품을 샀다고 자랑해도 기죽지 마세요.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사치품들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안 즐기면 언제 즐기냐고 하지만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생이 너무나 길어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오래 살 리스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자동차는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사더라도 제일 싼 것으로 제발요. 카푸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중고차 파괴자 채널을 찾아가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사회초년생 여자들의 소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조선생이었습니다.